안녕하세요. 이가로 경매의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상가주택 경매 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 거주를 하면서 임대를 주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입지에 있는 주택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위반 사항도 없고 투룸과 쓰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임대 관리에도 상당히 괜찮은 물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 물건에 대한 현장 영상을 먼저 보고 제가 경매 사건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용인에 있는 주택 보러 나갔습니다. 오늘 보는 주택까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 옆으로는 이렇게 차들이 좀 많이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주차난은 좀 심한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만 더 가면 저희가 보는 주택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보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위반 사항이 전혀 없는 그런 건물이고요. 투룸과 쓰리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아마 주변 임차 수요는 괜찮은 건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변의 상가들은 지금 좀 공실도 있어 보이고 보통 사무실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무실로 사용하는 상권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사실은 좀 저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1층 상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입찰 검토해야 되는 물건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물건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사이에 오늘 보는 주택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주택이 오늘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는 주택입니다. 네, 건물의 외관을 보니까 상당히 외관도 크고 깔끔한 건물인 것 같은데요. 2014년식 건물입니다. 1층에는 지금 현재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문은 닫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건물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한번 더 쭉 둘러봐 드릴게요. 1층부터 4층까지 된 상가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건물의 전면은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건물의 측면은 이렇게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가스 배관함은 건물 측면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이쪽 외관은 다 벽돌로 되어 있어요. 위에까지 이렇게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물의 뒤편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건물의 뒤편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반대편으로 보면 이쪽이 에어컨 실외기, 뒤쪽으로는 오늘 저희가 보는 경매 목적물의 토지로 생각이 됩니다. 건물 뒤편도 한번 전체적으로 쭉 보여드릴게요. 건물의 뒤편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다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뒷부분에 여기가 화장실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저 부분은 도면을 보면서 검토를 해보기로 할게요. 저기 4층을 보니까요, 주인 세대에서는 테라스도 사용 가능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건물 뒷부분에 이러한 공간이 있다 보니까 1층 상가가 이용하기에는 괜찮은 공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저기 뒤에 있는 천막은 지금 임차인분이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제 건물 전면으로 돌아가서 내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건물 입구 쪽에는 주차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차 공간은 지금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 정도 주차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필로티 천장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으로 2대 정도가 주차가 가능해 보이는 현황이고요. 이 옆쪽으로는 공사 자재가 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건물 내부로 진입을 해서 내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갔는데요. 내부에는 이렇게 분리수거장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전면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전기 계량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걸어 올라가면서 건물의 내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의 내부는 지금 현재로서는 깔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부는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건물을 한번 쭉 올라가 볼게요. 이제 2층인데요. 2층 부분은 지금 전부 투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호가 위치해 있고요. 2호, 3호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3개 호실 전부 다 투룸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구조는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인데요. 이 계단실 내부도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베이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3층도 2층과 동일하게 3개 욕실로 적용이 되어 있고 전부 다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4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4층은 경매 정보지를 보니까 2가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4층에는 이렇게 2가구가 위치해 있는데요. 401호가 3룸 주인 세대로 보여지고요. 402호는 투룸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지금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는 지금 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층층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들은 좀 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현장 엘리베이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엘리베이터에는 불이 안 들어오니까 임장하실 때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무실로 이동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영상에서 본 주택의 내부 구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는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는 총 6대 정도가 가능해 보이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 영상에서 건물 뒤편으로 가서 영상 촬영을 했는데요. 그 텃밭 같은 경우가 이쯤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상가 뒷부분의 공터는 이쪽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은 이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한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2층 내부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층은 전부 다 세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투룸의 구조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01호도 투룸으로 되어 있고요. 202호도 투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3호도 투룸의 구조로 되어 있죠. 지금 투룸 세 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위반사항 없이 정상적인 내부 구조입니다. 3층의 도면도 2층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3층도 투룸 세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01호부터 303호까지 이렇게 세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는 401호와 402호 두 개의 호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401호는 투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물 뒷부분에서 보여드렸던 테라스는 401호에서 사용을 하는 테라스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402호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로 생각이 됩니다. 402호는 3룸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욕실도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402호 거실 방향으로 보면 정남향이고요. 401호는 북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내부 구조를 봤으니까 제가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는 주택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이쯤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수원과도 상당히 인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택에서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 이쪽은 관할이 화성이고요. 그리고 이 도로를 넘어가면 또 이쪽의 관할은 수원 영통입니다. 수원과 화성에 인접한 용인 서쪽에 위치해 있는 주택이고요. 실제 생활권은 수원 영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주택에서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이렇게 경희대학교가 위치해 있는데요. 경희대학교에서도 차량으로 5분 안쪽으로 걸리고요. 도보로는 15분에서 20분 내외로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경희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 입지는 상당히 괜찮은 상가주택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지도를 조금만 축소를 해보면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서천 카페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제가 로드뷰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드뷰를 보니까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바로 이 주택이고요. 네, 건물의 외관은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 영상에서도 봤듯이 건물 앞쪽으로는 지금 주차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아마 이 동네에 주차난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만큼 주거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처를 한번 보면서 상권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갔을 때에는 1층은 보통 사무실 아니면 카페, 음식점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권이 그렇게 자리 잡은 상권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로드뷰를 보더라도 공실들이 조금씩 있긴 한데요. 제가 현장을 갔을 때도 공실은 있었으니까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지역 한번 돌면서 상가 공실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상가 임대료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이 별도로 필요해 보이는 그런 입지입니다. 주거 임차 수요는 충분해 보이는 지역이고요. 1층 상가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 입지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경매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74,368번입니다. 물건은 상가주택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447-11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82평 정도 되고요. 건물의 면적은 173평 정도 됩니다. 건물의 토지도 그렇고 외관도 그렇고 괜찮은 사이즈의 건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16억 8천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고요. 지금은 30% 떨어진 금액인 11억 8천만 원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5년 5월 9일이니까요.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임장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매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한테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최저 입찰가가 11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보통 최저 가격으로는 낙찰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와 상의를 해서 입찰가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의 현황을 보니까 토지는 한 필지로 나와 있고요. 건물은 1층엔 사무소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위반사항으로는 등재되어 있지 않는 건물이고요. 건물의 가구수는 총 8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합법적인 건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층에는 사무소로 되어 있고요. 2층, 3층은 3가구, 그리고 4층에는 2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대장과 현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없는 건물로 생각이 되고요. 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2014년 7월 1일입니다. 한 10년 조금 넘어간 건물인데요. 건물의 내부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강기는 한 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현장 영상에서 제가 승강기에 탔을 때에는 내부 등이 나가 있었는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승강기에 불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우외에 총 6대가 주차가 가능하고요. 변동사항도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건축물 대장입니다. 네,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근저당권 설정일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어 있고요. 2014년 1월 17일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하 전부 다 소멸되는 권리인데요. 지금 임차인들이 임차권 등기를 조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차인도 경매 신청을 했고요. 은행인 근저당권자도 경매 신청을 한 중복 경매 사건입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을 봐도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근저당권 설정이 말소기준 권리로 이하 전부 다 소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물건입니다.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특별한 하자는 없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임차인의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현황을 보니까 말소기준 권리인 2014년 1월 17일보다 전입이 빠른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임차인은 전부 대항력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차인분들이 전부 다 지금 전세로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5만 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4층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전부 다 전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총 10명으로 신고가 되어 있고요. 지금 만실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임차 보증금의 합계는 13억 7천만 원 정도가 되는 물건이니까요. 이 임차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을 해봐도 대략적인 월세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이 부동산이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변 실거래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디스코로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물건 인근의 실거래 사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의 위치는 이쯤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고요. 가장 최근에 거래되었던 물건이 2015년에 14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 가장 최근에 거래된 주택의 로드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드뷰를 보니까 1층에는 상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가구 주택으로 생각이 됩니다. 2층, 3층, 4층 이렇게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택이 2025년 2월 달에 14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지 면적도 89평 정도 되고요. 연면적도 148평.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과 대지 면적과 연면적이 상당히 유사한 건물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가장 최근에 거래된 이 주택의 14억 9천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검토하는 물건에 대해서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부동산으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투룸이 총 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투룸의 월세 시세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투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나와 있는 물건도 있고요. 그리고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75만 원으로 나와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조금 더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밑에 있는 물건도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물건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상단에 있는 물건도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물건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물건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투룸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세대는 3룸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주인 세대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3룸 매물이 한 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3룸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내부 면적은 19평 정도 되는 3룸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2천에 월세 9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1층 같은 경우에는 1층 임차인이 권리신고한 금액 그대로인 보증금 2천에 월세 85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투룸은
2층부터 4층까지 총 7개가 있었는데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룸 같은 경우에는 4층 주인 세대에 1개가 위치해 있는데요.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90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총 보증금의 합계 금액은 1억 1,000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월세는 735만원이 매월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실 기준으로 월세를 받는다면 12억 기준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수익률은 8%대 정도의 수익률로요. 수익률은 상당히 괜찮은 주택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인 세대에 내가 거주하면서 월세를 받아도 수익률은 괜찮은 건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수원 영통 인근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이사를 와도 괜찮은 위치에 있는 그런 주택이었죠. 제가 오늘 본 주택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4년식 건물로 건물의 내부 상태는 양호해 보이는 건물이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주인 세대 거주하기에는 더욱더 좋은 건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내부 불이 안 켜지는 것은 임장할 때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반사항이 전혀 없는 적법한 건축물입니다. 주인 세대 거주하면서 임대를 받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물건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원 영통 생활권의 입지도 상당히 괜찮은 건물이었고요. 경희대학교 캠퍼스로도 차량으로도 5분 안쪽으로 걸리고요. 도보로도 20분 내외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주택입니다. 입지도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보이는 주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더 알찬 영상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